2024년 6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 12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운전석에는 여성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여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는 서지은 28세, 인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날 오전 7시에 정상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던 그녀는 퇴근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뒤인 병원에서 2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타살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제출한 기록들을 확인하던 수사관들은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서지은이 작성했던 내근일지에 비어있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딱 30분. 모든 간호사가 15분 단위로 업무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병원 규정에서 유독 그 시간대만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CCTV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1분 이후 서지은의 모습은 병원 내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30분 전부터 그녀는 기록에서 사라졌고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차량 안에서였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오후 2시 30분쯤 복도에서 지은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2시 40분에 휴게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상급자는 2시 50분에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었다고 기억했지만 CCTV에는 그 시각 스테이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종사자의 의문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병원 내부 또는 병원 인근에서 발생한 의료진 변사 사건은 공식 집계만 23건에 달합니다. 그중 15건은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수사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서지은의 사건은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누군가에 의해 비워져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6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지은은 오전 6시 50분에 병원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출입 기록상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3교대 근무 중 주간 근무조에 속해 있었고 이날은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병원은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중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총 8개 층, 병상 300개 규모,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주요 진료과를 갖추고 있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 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항상 15% 이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서지은은 2022년 3월에 입사해 2년 3개월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4층 내과 병동이 주 근무지였고 평가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인사 기록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음, 환자 응대 우수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기록은 없었고 병가도 2년간 단 3일 뿐이었습니다. 병동 동료 간호사 A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커에서 옷 갈아입고 같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날 아침엔 그냥 평소 그대로였어요. 특별히 힘들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한마디 했어요. 오늘 환자분들 링거 교체 맞네라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전 7시 5분 지은은 4층 내과 병동에 배치되었습니다. 담당 환자는 12명. 그날 오전 업무는 투약 준비, 활력 징후 체크,
환자 식사 보조, 보호자 상담 등 일상적인 간호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근일지에는 7시 15분부터 30분 단위로 업무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 401호 환자 혈압 측정, 오전 8시 45분 402호 환자 혈당 체크, 오전 9시 403호 환자 링거 교체, 오전 9시 30분 404호 환자 보호자 상담, 오전 10시 30분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 정리.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지은은 성실한 간호사였고 업무 일지를 빠뜨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측 인사 기록에도 그녀는 지각이나 조퇴 없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지은은 406호 환자의 호출벨에 응답했습니다.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CCTV에는 지은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약 7분 후 나오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간호사들의 첫 번째 교대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층 병동에는 주간 근무조 간호사가 총 6명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은 2명씩 나뉘어 교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은은 두 번째 조였고 휴식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2시 15분까지 45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지은은 점심 식사를 위해 1층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CCTV에는 그녀가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약 15분. 11시 59분 그녀는 식당을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후 12시 3분 지은은 4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병동으로 가지 않고 복도 끝 창가로 향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B는 이 시각 이후 지은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점심 먹고 올라와서 복도 창가에 잠깐 서 있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어요. 말 걸까 하다가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표정이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피곤해 보였어요. 오후 12시 10분경의 일이었습니다. CCTV에는 지은이 4층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약 3분간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주차장과 인근 상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14분 지은은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CCTV에 온전히 기록된 마지막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간호사는 근무 시간 동안 내근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 투약, 활력 징후 측정, 상담, 이동 등 모든 업무를 15분에서 30분 단위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간호사 본인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내근일지는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 방식이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양식의 볼펜으로 시간과 업무 내용을 기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있었지만 실시간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수기 일지를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내근일지는 그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2시 30분까지 거의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일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의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간의 공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2시 15분 406호 환자 혈압 체크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 기록은 13시 5분
스테이션 복귀 차트 정리로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12시 30분, 12시 45분, 1시 정각 항목은 모두 공란이었습니다. 일지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12시 30분 항목 옆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그어진 선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쓰려다가 멈춘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글씨는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점심시간이라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점심시간은 교대로 배정되며 서지은의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2시 15분까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점심을 마치고 병동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환자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 4층 병동에서는 2건의 투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05호 환자의 당뇨약 투여와 408호 환자의 항생제 링거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두 환자 모두의 차트에는 해당 시각 투약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405호 환자의 보호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12시 30분쯤 약 받았어요. 분명히요. 간호사분이 오셔서 주사기로 링거에 약 넣어주시고 갔어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자 간호사였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목소리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차트에는 해당 투약 기록이 없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서지은이었지만 그녀의 내근일지에도 투약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8호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폐렴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12시 40분쯤 링거 바꿔주러 왔어요. 간호사분이 2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링거 바꾸고 다른 한 분은 뭔가 차트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병동 배치 기록상 오후 12시 40분에 4층에 있었던 간호사는 서지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모두 휴식 중이거나 다른 층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전산 입력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내근일지는 전산이 아니라 수기로 작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직접 일지를 썼고 그 일지에는 12시 30분부터 1시까지의 기록이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병동 내 다른 간호사들의 일지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간호사 5명의 일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독 서지은의 일지만 그 시간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 30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까? 혹은 누군가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했을까? 서지은이 CCTV에 마지막으로 온전히 포착된 시각은 오후 2시 31분이었습니다. 4층 복도 중앙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차트 파일을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모습은 병원 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총 8층 건물로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내부, 계단, 로비, 주차장 입구까지 총 42대의 카메라가 24시간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31분 이후 서지은의 모습은 어느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오후 2시 31분 22초 4층 중앙 복도에서 지은이 스테이션을 지나갑니다. 오후 2시 31분 45초 그녀는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오후 2시 32분 이후 어떤 카메라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습니다. 4층에는 총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복도, 동쪽 병실구역, 서쪽 병실구역, 엘리베이터 홀. 그러나 계단실과 비상구 쪽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주요 동선만 촬영한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었습니다. 단 하나 오후 2시 42분에 병원 뒷문 센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뒷문은 직원 전용 출입구로 카드 태그 없이도 내부에서는 열 수 있었습니다. 센서는 문이 열렸다는 신호만 남겼을 뿐 누가 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 CCTV는 당시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에 정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시설팀 작업 일지에는 6월 3일 뒷문 CCTV 점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점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팀장은 6월 초쯤 점검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59분 병원에서 약 180m 떨어진 지하주차장 입구 CCTV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찍혔습니다. 화질이 낮아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체구와 복장으로 볼 때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B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 분석팀은 해당 실루엣의 신장을 추정했습니다. 입구 높이와 비교했을 때 약 162cm에서 165cm 사이. 서지은의 신장은 163cm였습니다. 그러나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체구의 여성은 주변에 많았습니다. 오후 3시 2분 서지은의 퇴근 카드 태깅 기록은 없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모든 직원은 퇴근 시 1층 로비 출입 시스템에 카드를 태그해야 했습니다. 태그하지 않으면 무단 조퇴로 처리되고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그날 서지은의 카드는 태그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기록에는 조퇴 혹은 무단 퇴근이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록에서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4층 병동에서는 간호사들이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는 주간 근무조가 끝나고 야간 근무조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간호사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은이가 안 보여서 찾았어요. 로커에도 없고 휴게실에도 없고 그래서 먼저 퇴근한 줄 알았죠. 원래 좀 조용한 편이라 인사 안 하고 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3시 10분쯤 야간 조수간호사가 인수인계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사물함은 잠겨 있었고 개인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텀블러, 여분의 마스크, 출근할 때 가져온 가방도 사물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 차 키와 지갑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5분 병동수 간호사는 지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후 3시 40분에도 전화했지만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2분 병원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신고되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 2시간 넘게 정차해 있던 차량이었고 운전석에는 서지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오후 2시 31분에서 멈춰 놓았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 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민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신고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주차장 관리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부터 같은 자리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밤새 움직이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갔고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회색 소형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 차량 소유주는 서지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량의 시동은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창문은 약 5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서지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운전석에 기댄 자세로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멍이나 찰과상도 없었고 목이나 손목에 특이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초동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든 줄 알았어요. 외상이 없었고 차 안도 깨끗했으니까요. 근데 문을 열고 맥박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최소 몇 시간은 지난 상태였어요. 조수석에는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병원 명찰, 핸드폰 충전기, 립스틱, 손소독제 등 일상적인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갑도 있었습니다. 현금 3만 원과 카드 4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접힌 상태의 간호사복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소 비닐 포장이 그대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다툼이나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좌석 배치는 정상이었고 백미러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컵홀더에는 반쯤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음은 이미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휴대폰이었습니다. 서지은의 휴대폰은 조수석 가방 안이 아니라 운전석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시트 아래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고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금이 가 있었지만 낙하에 의한 파손인지 의도적인 충격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휴대폰을 회수해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사용 기록은 6월 6일 오후 2시 18분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와이파이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카카오톡 메시지 한 건을 확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어머니가 보낸 저녁 뭐 먹고 싶어였고 지은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8분 이후 휴대폰 사용 기록은 없었습니다. GPS 위치 추적도 2시 25분을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병원 4층이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였습니다. 차량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6일 오후 3시 15분 이후 약 2시간 동안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주차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고 충격 감지 시에만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대 동안 충격 감지 기록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전문가는 영상을 분석한 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주차 모드 상태입니다. 충격이 없으면 녹화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상한 건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영상은 있는데 엔진을 끈 직후부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시동을 끄고 나서도 12분 정도는 더 녹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딱 끊겨 있어요. 오후 3시 7분 차량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3시 15분 이후는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셋째, 차량 위치였습니다. 서지은이 평소 이용하던 주차 공간은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무료 주차장으로 직원들은 출퇴근 시 사원증을 태그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차량은 병원 주차장이 아닌 200m 떨어진 민간 지하 주차장 B1층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시간당 2,000원을 내야 하는 유료 주차장이었고 병원 직원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거의 안 와요. 병원에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차가 이틀째 그대로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주차장 관리사무소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3시 7분 서지은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B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은 주차장 가장 안쪽 기둥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주차칸은 35번이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후 약 8분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22분 주차장 비상계단 쪽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책으로 볼 때 남성으로 추정되었지만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단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갔고 그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그 사람은 지은의 차량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35번 주차칸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을 걸어갔고 잠시 멈춰 서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질이 낮아 정확한 행동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의 발자국. 비상계단 3층 참에서 낯선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운동화 밑창 패턴이었고 사이즈는 약 270mm로 추정되었습니다. 서지은이 신고 있던 신발은 간호화였고 사이즈는 240mm였습니다. 발자국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발자국 주변에서 미세한 먼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시멘트 가루와 담배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금연구역이었지만 비상계단은 관리 사각지대였습니다.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단순히 주차장을 이용한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서지은과 관련이 있는 누군가였을까? 법의학 검시. 법의학 검시 결과 서지은의 사망 추정 시각은 6월 6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었지만 목 부위에 외부 압박 흔적은 없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약물 반응 검사는 추가 분석 중이었습니다. 부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어요. 목 부위 골절도 없고 피하 출혈도 없습니다. 폐에서 미세한 부종이 관찰되는데 이건 질식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질식의 원인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면 급성호흡기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가능성도 있어요. 차량 내부에서 유서나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전날 오후 11시 42분에 어머니에게 보낸 내일 저녁집 갈게요였습니다. 통화 기록상 마지막 통화는 6월 6일 오전 8시 15분 병원 약국과의 업무 관련 통화였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가방 속 명찰은 서지은의 것이었습니다. 명찰 뒷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작은 자국이 있었지만 판독 가능한 글자나 문양은 아니었습니다. 국과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겨진 의문들. 차량은 오후 3시 7분에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는 오후 3시 15분 이후 기록이 없었습니다. 모자 쓴 남성은 오후 3시 22분에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지은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숨을 거뒀고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병원 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지은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들, 상급자, 경비원, 청소 직원 등 총 17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술들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동료 간호사 A의 진술. A는 서지은과 같은 4층 병동에서 근무하던 2년차 간호사였습니다. 28세 여성. 지은과는 입사 동기였고 같은 로커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점심때 잠깐 울 것 같았어요.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이 빨갛더라고요. 제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엔 얘기도 잘하는 애인데 그날은 되게 어떻게 말하죠? 딴데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정확한 시각을 물었습니다. A는 12시 10분쯤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화장실로 간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가 작성한 교대일지에는 해당 시각 특이사항란에 평소와 동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근무 중 동료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교대일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는 지은이 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시간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모순을 지적하자 A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간호사들 스트레스 받아서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기록 안 한 거예요. 기록하면 수간호사한테 보고 올라가고 그러면 지은이가 괜히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동료끼리 덮어주는 거죠. 경찰은 휴게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경 휴게실에는 간호사 3명이 있었습니다. A, 지은, 그리고 다른 층에서 올라온 간호사 1명. 영상을 보면 지은은 구석 소파에 앉아 있고 A는 반대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A는 재조사에서 제가 시간을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B의 진술. B는 3년차 간호사로 서지은과 같은 층에서 근무했지만 담당 구역이 달랐습니다. 30세 여성. 그녀는 오후 2시 30분경 복도에서 지은을 마주쳤다고 진술했습니다. 2시 반쯤 분명히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제가 4층 동쪽 끝 병실에서 나오는데 지은이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더라고요. 눈 마주쳤는데 인사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좀 이상했죠. 평소엔 가볍게라도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날은 그냥 쌩하니 지나갔어요. 경찰은 지은의 표정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B는 무표정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눈빛이 좀 멍해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각 4층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B가 복도에 나타난 것은 맞았지만 서지은의 모습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28분에서 2시 35분 사이 복도에는 B와 환자 보호자 1명, 청소 직원 1명만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B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B는 영상을 보고 난 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봤는데, 근데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날 되게 바빴거든요. 환자 12명 케어하면서 약도 타야 하고 링거도 바꿔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간호사복 입은 사람을 봤어요. 얼굴을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지은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왜 지은이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B는 키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4층 병동에는 비슷한 체구의 간호사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상급자 C의 진술.
씨는 4층 병동 수간호사였습니다. 45세 여성, 간호사 경력 20년 차. 그녀는 서지은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지은에게 가벼운 주의를 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투약 오류가 있었어요. 405 환자 차트에 투약 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실수는 실수니까 간단히 주의만 줬어요.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션에서 차트 정리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시간 확인 좀 정확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은이가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지은의 반응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씨는 평소와 똑같았다. 특별히 당황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서지은의 업무일지와 병원 내부 오류 보고 시스템 어디에도 투약 오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규정상 투약 오류는 경미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씨는 구두로만 주의를 줬고 공식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405 환자 차트를 재확인한 결과 오후 12시 30분 투약 기록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투약은 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씨는 추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그날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쁘다 보면 날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전날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그 주의 투약 시간 관련해서 지은이한테 주의를 준 건 맞아요. 경찰은 씨에게 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식 기록 남기면 지은이 인사고과에 영향 가거든요. 아직 젊은 애고 평소엔 성실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경비원 D의 진술. D는 병원 뒷문 근처에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력 5년. 그는 오후 3시경 누군가 병원 뒷문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퇴근 시간 직후였어요. 3시 좀 넘었을 거예요.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봤는데 누군가 급하게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계단으로요. 얼굴은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는데 간호사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흰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건 확실해요. 경찰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물었습니다. D는 잘 모르겠다. 머리가 짧았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D의 근무일지에는 해당 시각 특이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출입자 이상 동선을 발견하면 즉시 기록하도록 훈련받았지만 D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D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직원이 급한 일 있어서 나간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사람들 맨날 바쁘게 돌아다니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죠. 뒷문 출입 센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후 2시 42분에 문이 열린 기록은 있었지만 오후 3시 이후 기록은 없었습니다. D가 목격했다는 시각과 센서 기록은 약 20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D에게 혹시 시계를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D는 정확히 시계를 본 건 아니고 그냥 3시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술의 불일치. 경찰은 4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는 지은이 12시 10분에 울었다고 했지만 CCTV에는 대화 장면이 없었습니다. B는 지은을 2시 30분에 봤다고 했지만 CCTV에는 지은이 없었습니다. C는 2시쯤 투약 오류를 지적했다고 했지만 기록은 없었습니다.
앞뒤는 3시 넘어 누군가를 목격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4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사람 모두 정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고 기록은 불완전했으며 진술은 서로를 배반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병원이란 곳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누가 언제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CCTV도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진술이 엇갈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진술이 엇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퍼즐 조각이 안 맞는 느낌이었죠. 서로 다른 기억 속에서 서지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사망 이후 경찰과 유족 그리고 여론은 각기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4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병원 종사자 의문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가설 1.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붕괴. 첫 번째 가설은 서지은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종합병원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었고 3년 차 이하 간호사의 번아웃 비율은 70%를 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의사와 상급자의 지시, 빠듯한 인력 운영,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의 반복, 이 모든 것이 간호사들을 압박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업무 중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고 10명 중 3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지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던 병동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였고 한 명의 간호사가 12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동료 간호사 어의 진술에 따르면 지은은 최근 몇 주간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은의 핸드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간 그녀는 간호사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야간 근무 후 잠이 안 와요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기록이 있었고 번아웃 극복 방법이라는 게시글에도 접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직접 글을 작성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내근 일지의 공란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까지의 30분. 그 시간 동안 지은은 무언가를 기록할 수 없었거나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기록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 감각을 잃는 거죠. 3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록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지은은 왜 퇴근 카드를 태그하지 않았을까? 왜 병원 주차장이 아닌 200m 떨어진 민간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을까? 그리고 왜 휴대폰은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 심리적 붕괴 상태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차를 운전해 주차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지은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힘들어도
꼭 얘기하는 애였어요.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풀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애였어요.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설이 타인 개입 가설. 두 번째 가설은 제3자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환자 보호자 또는 외부인이 서지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근거는 CCTV의 공백이었습니다. 오후 2시 31분 이후 지은의 모습은 병원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뒷문 CCTV는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고 뒷문 센서는 오후 2시 42분 한 차례 문이 열렸다는 기록만 남겼습니다. 경비원 D는 오후 3시경 누군가 급히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발견된 발자국도 주목받았습니다. 운동화 밑창 패턴, 사이즈 270mm, 서지은의 신발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CCTV에 찍힌 모자를 쓴 남성의 실루엣. 오후 3시 22분 그 사람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갔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상가와 건물의 CCTV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나온 이후의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끊겼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병원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상급자 씨가 언급했던 투약 오류, 동료들의 엇갈린 진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과 괴롭힘. 익명의 작성자는 병원에서 간호사 괴롭힘은 일상이다. 상급자나 의사한테 찍히면 견디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중 한 명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은이가 최근에 좀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투약 오류 때문에 수간호사한테 주의를 받았고 그게 몇 번 반복됐어요. 근데 이게 지은이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책임은 전부 간호사한테 돌아가죠.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타인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외상도 없었고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개입했다면 그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타살이라면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지문, DNA, 섬유, 머리카락, 뭔가는 남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에 나타난 남성의 정체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가설 3. 우발적 사고 가설. 세 번째 가설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서지은의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었지만 목 부위에 외부 압박 흔적은 없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급성 천식 발작. 지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어릴 때 가벼운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증상이 없었고 천식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알레르기성 쇼크. 그러나 지은에게 알려진 알레르기는 없었고 차량 내부나 주변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심장 질환에 의한 급사. 부검 결과 심장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넷째,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나 차량 시동은 꺼져 있었고 배기가스 농도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는 사건 발생 2주 후 발표되었습니다. 혈액에서 미량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치사량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분은 졸피뎀으로 일반적인 수면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 후 수면을 위해 처방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지은은 2개월 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출된 양은 일회 복용량보다 적었고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식사가 맞지만 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 압박도 없고 약물 과다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가능성 중 하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 상태에서 기도가 막혀 질식하는 거죠.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발적 사고 가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고라면 왜 내근일지에 공란이 있었을까? 왜 퇴근 카드를 태그하지 않았을까? 왜 병원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옮겼을까?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가설사, 조직적 은폐 가능성. 네 번째 가설은 병원 조직 차원의 은폐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 수준이었습니다. 근거는 기록의 공백이었습니다. 내근일지의 30분 공란, 퇴근 카드 태그 누락, CCTV 정비 중 상태, 블랙박스 2시간 공백.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뒷문 CCTV가 정비 중이었다는 점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설팀 작업 일지에는 6월 3일 점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점검 날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CCTV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카메라는 정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CCTV 기술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을 3개월마다 하는데 해당 카메라는 5월에 점검했어요. 이상 없었고요. 그런데 6월 6일에 갑자기 작동을 안 한 거죠. 고장이 아니라 전원이 꺼진 상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실수로 전원이 꺼진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전원 스위치는 천장 높이에 있었고 사다리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내근일지의 공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익명의 간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일지 조작은 흔한 일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일지를 고쳐서 제출하기도 하고 아예 새로 작성하기도 해요. 간호사 보호가 아니라 병원 보호를 위해서요. 혹시 지은이 일지도 누군가 손뗀 거 아닌가요? 병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내부 조사도 병행 중입니다. 직원 안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 조사 결과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사건 3개월 후 병원은 전층 CCTV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근무일지도 수기 방식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 안전과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사후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노동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의료사고든 직원 사망이든 병원 책임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그래서 기록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죠. 이게 은폐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투명하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한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고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타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2024년 9월 사건 발생 3개월 후 부천 소재 종합병원은 전층 CCTV를 교체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HD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사각지대였던 뒷문과 비상계단에도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총 42대였던 카메라는 68대로 늘어났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같은 달 병원은 간호사 근무일지를 전산화했습니다. 더 이상 수기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 내용은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었고 15분 이상 기록이 누락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공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1층 로비 출입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구에 카드 태그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뒷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나갈 때도 카드를 태그해야 문이 열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직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서지은이 사라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은의 방, 서지은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딸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반쯤 쓴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는 2023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업무 메모와 개인적인 생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항목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401호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다. 손을 꼭 잡아주셨다. 이럴 때 보람 느낀다. 5월 28일 항목. 야간 근무 3일 연속. 너무 힘들다. 잠이 안 온다. 6월 2일 항목. 투약 시간 틀렸다고 또 주의받음. 환자 많아서 그런 건데 내 잘못인가. 6월 5일 항목. 오늘도 12시 반에.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이어졌습니다. 12시 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은은 왜 그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완성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유족의 추모. 유족은 장례를 치른 후 병원과의 협의를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타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유족은 소송을 고려했지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온라인에 추모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는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분들을 최선을 다해 돌봤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CCTV를 교체했고 일지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우리 딸이 그날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왜 30분의 공백이 생겼는지, 왜 뒷문 CCTV가 꺼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추모글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전했고 일부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현직 간호사들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간호사입니다. 매일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은 시스템만 바꿀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직시해야 해요.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책임 전가. 이게 문제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천 간호사 내근일지 공난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작성자들은 각자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CCTV가 꺼진 게 우연일 리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거예요. 내근일지 공난이 핵심이에요. 그 30분 동안 뭔가 있었던 거예요. 주차장에 나타난 남자가 수상해요. 신원을 밝혀야 해요. 병원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간호사 괴롭힘, 업무 압박 이런 거 다 기록에 안 남잖아요. 일부는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10년 차 간호사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내근일지 공난, CCTV 공백, 엇갈리는 진술 이거 다 병원에서 흔한 일이에요. 바빠서 기록 못 남기고 CCTV는 사각지대 많고 동료들은 정확히 기억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죽어도 개인 문제로 처리되고 병원은 시스템만 살짝 바꾸고 넘어가요. 진짜 바뀌어야 하는 건 인력 충원이고 업무 강도 조절이고 간호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글은 수백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글들은 묻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했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지은의 이름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1년 후, 2025년 6월, 사건 발생 1년 후 병원 4층 병동에는 새로운 간호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지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내근일지는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었고 CCTV는 모든 구석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 한쪽 벽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지은 간호사를 추모하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02월 환자를 사랑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간호사 중 한 명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저 명패는 뭐예요? 선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전에 여기서 일하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 그 시간대만큼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 30분은 영원히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병원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입원했고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기록 시스템은 개선되었지만 책임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6일 서지은은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그녀의 기록은 멈췄습니다. 오후 2시 31분 그녀는 CCTV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비어있는 일지 한 줄, 작동하지 않던 CCTV, 엇갈리는 진술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4가지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스트레스, 타인 개입, 우발적 사고, 조직적 은폐.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기록은 불완전했으며
진실은 공백 속에 묻혔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종사자의 의문사는 매년 반복됩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병원 내부 또는 병원 인근에서 발생한 의료진 변사 사건은 공식 집계만 23건, 그중 15건은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수사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서지은의 사건은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CCTV를 교체했고 일지를 전산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왜 그녀가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왜 30분의 공백이 생겼는지, 왜 뒷문 CCTV가 꺼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의 부모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날을 떠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병원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노트 마지막 문장. 오늘도 12시 반에.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이어졌습니다. 기록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공백을 마주할 뿐입니다. 사건의 재구성은 기록이 말하는 진실을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